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3일짜리 주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또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어제의 조정은 하루짜리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산타 랠리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마이크론이 무려 8%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왔다고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죠. 시간외에서 5% 정도 상승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고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화수목밖에 없는데 그 3거래일이 나머지도 다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DS 단석. 따따블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나? 자, 오늘 DS 단석은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장 초반에 바로 따따블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청약하신 기론들은 대부분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DS 단석 다음 주 화요일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변수입니다. 변수. 항상 나오는 상수 같은 흐름이 아니라 변수,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하락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고 좋은 투자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모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공모주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올 친구인 현대힘스, 요 공모주를 반값에 판다, 이러한 찌라시라고 될까요? 홍보라고 될까요?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반값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그거 2배 먹을 거 지네가 왜 반값으로 팔까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무조건 100% 사기니까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진짜 애매하고 궁금하다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기릿이 직접 확인해보고 사기인지 아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대힘스든 아니면 뭐 다른 공모주든 장외에서 뭐 판다 100% 사기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DS 단석 따따블에 깔끔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보를 보여줬던 LS 머티리얼즈, 요 친구처럼 야, 이거 혹시나 따따블 갔다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 따따상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따블을 너무 깔끔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매도 전략을 고민을 해보자면은 항상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 매도해도 사실 엄청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격이 오면 매도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상장 첫날에 이 친구도 거의 바로 따따블에 도착을 했어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점으로 된 게 상한가인데 첫날에도 거의 1시간 만에 바로 따따블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그때 열린 증시에서도 처음에는 한 20% 정도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바로 따따블에 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DS 단속도 만약에 상한가에 가려면은 시작하자마자 한 10시 이내 1시간 안에 결판이 나야 되니까, 혹시나 모른다 따따상 갈 것까지 기다리고 싶다 그렇다면 1시간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도 혹시나 못 간다, 좀 비실비실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한번 참고해 보시고 DS 단서 화요일에도 좋은 가격에 매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히토류 관련 이야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히토류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바로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며 오늘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 마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마침 미국에서도 중국을 또 견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등의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미중 관계가 또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과연 어떤 카드를 쓸지 변수가 가득가득해서 앞으로 미중 분쟁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 참고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오펙을 탈퇴한다, 이러한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오펙이 더 이상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외쳤다고 하며, 아마도 최근 오펙이 그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좀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느껴
탈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앙골라는 이제 지금부터 숨풍숨풍 기름을 찍어 넣게 되고 당연히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는 하락 마감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치 관련주 이야기 하나 쓱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말이 어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관련주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림도 없다라고 외치며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왔다고 하네요.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는 12% 급락했고 오늘 장 초반에도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 DTNC로 태평양 물산 등등의 관련주가 어제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주 몇몇 개는 오늘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널뛰기가 심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정치 관련주가 계속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항상 뉴스에 팔아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또 신고가. 자,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 와중에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싹쓸이 매수가 존재한다고 하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이유가 뭔가 바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금리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걔네가 사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미국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다른 나라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등 이러한 신흥국도 당연히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도 먹고 그 다음에 신흥국에 투자도 할 겸 외국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배 먹어보자. 온디바이스 AI는 내년까지 기대감이 가득한 섹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초 로봇 AI 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CXL 이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일단 지금 당장 공부는 미리 해놓을 필요가 당연히 있을 듯합니다. 마침 또 KB증권은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삼전 하이닉스를 최대 수혜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년 1월 중순 갤럭시 S24부터 시작해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노트북 등 모든 제품에 온디바이스 AI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삼전뿐만 아니겠죠. 애플을 비롯한 타업체도 분명 뛰어드는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뉴스가 무궁무진해 충분히 10배거가 가능하다, 10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또 애플 AI도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애플 연구진이 AI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아카이브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동영상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AI가 분리를 한 다음 아바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춤을 추지 않더라도 어떠한 춤을 입력하면 다른 춤을 추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마침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S24에 가오스를 넣는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거친 싸움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애플도 이에 실세라 빠르게 AI에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오스랑 애플 AI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가오스는 일단 번역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애플 AI는 영상 쪽에 특화된 모습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나볼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외여행할 때 유용하겠죠. 더 이상은 우리가 영어 공부나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전 프로 내년 2월 출시 예정. 자, 애플이 내년 2월에 비전 프로 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비전 프로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공간형 컴퓨터라고 불리는 헤드셋인데 지금은 딱히 쓸 곳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근데 몇 년만 지나면 저걸로 게임을 하는 저 기릿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진짜 엄청난 기대가 되네요. 게다가 오늘은 또 애플에서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애플 폴더블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과연 오랜만에 애플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지 이것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AI 소식 마지막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경쟁자인 엔스로픽이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이 친구는 25조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AI 시대가 왔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올해 초에는 6조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요. 4배나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으로 AI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에코프로를 보면은 결국 또 6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칼날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도대체 언제 오를 수 있는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4년이 되어도 연초까지는 반등이 어렵다 이러한 비관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일단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주 공백기, 전기차 수요 둔화, 수급 실종 등으로 인해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게 이제 가시화됐고 대선이 또 끝나고 나면은 악재가 하나둘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년 하반기는 충분히 다시 또 시동을 거는 그러한 배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맞다면은 일단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공룡이 탄생할 수 있을 듯한데 자, 엔비디아가 ARM을 52조 규모로 인수한다고 하며 과거 3전이 인수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장난이 아니겠죠. ARM의 기술력은 엔비디아의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확정은 아닌데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 승인이 난관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 그리고 ARM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게임주가 급락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새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중국 내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의 1일 지출 한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며 1일 로그인에 대한 보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독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규제이며 게다가 미성년자에게는 확률 기반 뽑기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중국 게임 업계는 당연히 큰 타격이 올 듯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당연하게도 중국 게임 업계는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이제 게임을 수출하는 기업들 그 친구들도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에서 돼지열병이 오늘 부산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농장에서 크게 나타난 게 아니다 보니까 관련주는 그냥 살짝 움직이고 말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STO 조각투자 장내 상장 불가. 전일 거래소는 조각투자 사업자 등 신종증권 상장에 대해 소유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 증권이랑 다르게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상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번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건이 거래되는 장내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상장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소를 막 거래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 관련주들이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데 3일 동안 푹 쉬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공모주로 또 수익을 보셨다면 그것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한 주말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